이용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하고 네. 바이든 당선자의 어쨌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이 좀 다르게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네, 네. 아주 많이 바뀔 것 같죠. 네.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뭐 차이점이나 네.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또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네네. 일단은 그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네. 분께서 지금 내각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계속 속속 뭐 네. 발표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 중에 맞습니다. 이제 그 이민하고 관련돼 있는 거는 국토안보국 디파트먼트 홈랜드 앤 시큐리티에서 하는 거예요. 네, 네. 거기에 장관으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라는 분을 이제 지명을 했어요. 네. 이거를 두고 CNN이 지금 얘기하네요. 아. 히스토릭 픽이라고. 맞습니다. 히스토릭 픽. 왜냐하면 와. 이분은 태어나고 한 살이 되기 전에 네. 큐반주였었는데 그 공산당을 피해서 부모님이 미국으로 정치 망명을 해오신 분이에요. 망명을. 예.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정치 망명을 해서 지금 이제 국토안보부 장관에 오르고 또 오바마 행정부 때는 그 국토안보부의 차관보를 지내신 분이에요. 이미 그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네요. 맞습니다. 예,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오바마 행정부의 그 다카 우리가 청소년 추방 유해에 예, 예. 설계자로 참여했던 분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아마 이분을 임명한 걸로만 봐도 그렇죠. 이렇게 반이민으로 해서 난민이 이렇게 다 많이 막히고 못 오고 이런 것들이 또 다카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신규도 접수할 수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바뀐다는 거를 그 수장을 이런 분을 임명함으로써 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 그렇죠. 진행할 방향을. 그러니까 뭔가 네네. 그 그림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히스토릭 네. 픽이라는 게 그런 거죠. 미 역사상 최초의 남미계이고 이민자 출신이다. 쿠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쿠바 네. 네. 아메리칸. 와, 예. 디파트먼트 홈랜드 시큐리티의 수장을 이렇게 뽑는다는 게 이게 파격적이. 정말 너무 파격인데요. 네. 그러면서도 또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나 또. 이민자 예, 이민자로서는 커뮤니티에서는 네. 좋은 소식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워낙에 그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죠. 그죠? 뭐 네. 대통령이 이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려면은 이런 내각을 통해서 그렇죠. 수행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그 이 마요르카 장관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정책들이 아마 결정이 되고 또 인민국 국토안보국 또 디파트먼트 공무성 이런 데들도 다 연관이 있어요. CBP, 네. IC, USCIS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아마 움직일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이렇게 마요르카스. 이제 여러분께서 이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이름만 들어도 약간 그 이민자 같은 네. 이름이죠. 네. 그렇죠. 네. 네. 네임 자체가. 알레한드로 JAN을 이제 H 발음이 묵음인가 나죠. 봐요. J 네. H 발음이 네, 네. 호세 할 때도 호세. 예, J로 쓰듯이 예, 네. 그런 이제 스펠링이 되네요. 네. 네. 사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게 되면 좀 달라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네. 오늘 좀 그래도 갑자기 바뀐 뭐 이런 내용들 좀 새로운 소식을 좀 네, 제가 온 전해주신다고요. 거를 좀 이렇게 미리 써놓는 예. 편이죠. 항상 바쁘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온 거를 써놓고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예. 2번이나 3번을 수정해야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바뀌는군요. 사이에 바뀐 어. 결정이 자꾸만 번복이 돼서 네, 네. 그래서 그 한인 우리하고 관련 있는 것 중에 한 네. 가지 먼저 얘기하고 오늘은 다카하고 드리머의 차이점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바뀌었나 이런 걸 오.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카에 대해서도 예, 예.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네. 네. 다카 이전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합법적인 분들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취업 이민하고 H1 비자, 전문직 취업 비자도 받고 유학생들도 졸업하고 나면 OPT 기간에 일하다가 대부분은 잡
오퍼가 생기면은 네. 내년 이제 4월 1일서부터 H1B로 변경해서 미국에 좀 장기로 일하면서 영주권 받을 길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H1보다 더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제 J1 인턴이나 트레이니들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J1 인턴 트레이니들은 또 코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H1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J1으로 이제 미국에 들어와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10월 달 지금서부터 한 2달 전이죠. 10월 달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의 그 고용 시장을 보호한다는 약간 그런 목적으로 네네. 이 H1 워커들 또 오스트레일리아는 E3 비자라고 H1하고 유사한데 이제 별도의 E3 비자를 받고 있고요. 또 영주권을 받는데 필요한 적정 임금에 대한 거를 갑자기 이 그 공공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10월 6일 날 얘기하고 곧바로 10월 8일서부터 네. 임금을 굉장히 스카이라킹 퍼센티지로는 28%를 올렸거든요. 어이구. 와. 근데 이 제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 28%는 경험이 쌓이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월급이 높아지잖아요. 네. 예. 그래서 과거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엔트리 레벨이면은 레벨 1이 연방에서 설베이한 웨이지의 17% 정도가 레벨 1이었어요. 네. 근데 그 레벨 1을 이제 45%로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과거에 어카운턴트가 이렇게 대학에서 어카운팅 전공하고 CPA 사무실에 이제 취업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정부가 설비한 웨이지 데이터는 꽤 높은 게 네. 이 소수 민족들 이런 조그만 사업체가 대부분 설비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미국의 큰 어카운팅 펌 뭐 이런 데를 대상으로 네네. 설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 월급이 정부가 정한 게 높은데 그거를 퍼센타일까지 올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카운턴트가 과거에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엔트리 레벨이 시간당 23불 16을 주라. 네. 그러면 연봉이 48,173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실제로 공부를 하고 취업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한인타운 같은 경우는 한 2,500에서 3,000불 정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럼 모자르네요, 기준에. 항상 모자라서 기본적으로. 예, 예. 과거에도 이제 어려웠는데 이게 얼마로 올랐었느냐면 네. 시간당 34불 87을 주라. 그러면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한테 72,530을 주라고 하니까 와.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줘야지만 비자를 받고 하는 그런 그렇죠. 거에 예, 적정 수준. 네. 수준이 막 된다라는 의미인 트럼프 거잖아요. 행정부의 뜻은 싼 고용력을 외국인으로 대체해서 퀄리파이한 US 워커 미국인들의 그 고용 시장이 위축되거나 이렇게 싼 월급으로 이렇게 많이 H1을 쓰는 것이 고용 시장에 적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네는 높은 월급을 주는 H1 워커를 쓰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이게. 네네. 근데-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격이 미달이네요. 그렇죠. 미달이죠. 미달이 저희가- 못하죠. 저희가 예. 이제 네. 많이 하는 잡 중에 뭐 패션 디자이너 이렇게 인턴십 온 네네.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옛날에는 레벨 1이 각 대학교 갓 졸업한 사람의 월급이 시간당 22불 7전 그러면 연봉이 45,906인데 그 정도 그걸 받으면- 갑자기 네네. 이제 36불 88 연봉을 76,710을 주라. 그러니까 제가 이 규정이 10월 8일 바뀐 이후로 저희가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했던 거의 뭐 95%의 그 애플리칸하고 고용주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월급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폭등을 이렇게 해가지고 줘야지만 갑자기. 예, 예. 영주권을 네네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그래서 네. 이거를 대부분은 이렇게는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발표를 할 당시에는 H1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케이. 그런데 연장할 때 이 월급으로 주지 않으면 연장도 연장이 안 안 해주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게 그 한인타운 같은 경우는 저희도 뭐 상장 기업들도 도와드리고 그냥 일반 회사들도 도와드리고 뭐 제조업, 뭐 수출입업 여러 업체를 다 그렇죠. 도와드리고 있는데 예. 제가 딱 이 발표를 보자마자 우리 손님도 85%는 이제 연장도 안 되고 신청도 못 하겠구나 그렇게 이 되네요. 월급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2달 동안 이제 되게 마음고생이라면은 뭐 손님들을 대신해서 또 고용주를 대신해서 이런 걸 많이 저희가 디스커스 했었는데요. 네. 네. 보시다시피 이게 너무 제가 봐도 이게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곧바로 연방노동국이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 이거가 웨이지 수렴하는 이 절차가 이 법에 안 맞고 그러네요. 현실로도 안 맞고 이거 타당하지 않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여파가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 결정을 생각보다 되게 빨리 해줬어요. 최근에 나왔군요. 나왔군요 판결이. 네네네. 네. 그게 발표가 난 게 이제 캘리포니아 아시다시피 뭐 이런 그 하이텍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하이텍들도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런 잡들도 많이 하는 잡인데 월급이 28불 30이면은 연봉이 58,864불은 다 그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금액은 갑자기 44불 6존을 주라. 이거 지금 LA 카운티 기준입니다. 네. 다른 지역은 더 많이 오른 지역도 많아요. 아하.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58,000 주던 사람을 갑자기 91,645불 주라고 하니까 이게 다 어려움이 생겼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소송이 동시에 접수가 돼서 예. 제일 먼저 판결이 난 게 노던 디스트릭 오브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판사가 판결한 게 10월 1일 날 판결이 나서 이 규정은 당분 시행할 수 없다. 절차가 틀렸다. 그리고 거의 이제 세임 타임에 이제 뉴욕 쪽에서도 소리를 접수해서 뉴저지에 있는 디스트릭 코트에서 결정이 난 건 10월 3일 날 이거 임시로 시행 중지하라. 그래서 이거 발표가 이제 12월 1일하고 12월 3일 날 두 개의 법정에서 이거를 시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10월 8일이 이거 발표했다고 일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월 8일 이전에 요즘에 연방노동국에서 프리밸류 웨이지가 이제 결정이 돼서 나오는데 대략 3개월 반에서 4개월에 걸려요. 네. 근데 이 법이 바뀌기 전에 신청했던 사람들이 10월 8일 이후로 갑자기 높은 월급이 나온 거예요. 네. 뭐 언제 접수일 기준이 아니라 디터민 한 날짜 기준으로 바꿔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10월서부터 2달여 지났지만 그 2달여 동안 지금 웨이지가 이렇게 높게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리디터미네이션 리퀘스트를 하셔야 돼요. 리디터미네이션 리퀘스트 재결정 요청을 하면은 10월 6일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 보죠? 맞습니다. 10월 8일 네. 이전으로. 네. 저는 그렇군요. 이제 평소에 세법보다 이민법이 트럼프 행정부 때는 더 많이 바뀌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네네 400여 개의 executive order 대통령 행정명령이 와, 진짜요? 발표돼서 네. 하루 세끼 밥 먹듯이 제가 공부를 했었어야 됩니다. 잠시만요. 400여 개라고 말씀을 하신 게 예. 보통 대통령이 되면 다 그 정도 바꾸는 그러니까, 건지 예년, 트럼프 행정부만 좀 유별났던 건지 그거는 올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이민에 관한 거는 extremely 많습니다. 익스트림이라는 건 정말 엄청 많다는 얘기네요. 한 3년 반 동안 400개를 발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흘 걸로 그러시잖아요. 하나씩 발표했다는 변호사님이 거 아니겠습니까? 밥 먹듯이 새끼 밥 먹듯이 맞아요. 공부를 하셨- 오늘은 뭐가 바뀌었나 날마다 보지 않으면 손님들한테 잘 도와줄 수 없다는 뭐 이거 와. 부담감, 의무감 이런 것 때문에 날마다 공부를 했었어야 됩니다. 혼란이네요. 아니 뭐가 당시 바뀌었는지. 당시에 이런 두 가지가 마음이 고치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민법을 택했지 하고 아니면 내가 이걸 택해서 많이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 두 그렇죠. 가지 중에 어느 쪽이셨습니까? 네. 아니 부자지요? 저는 가정법도 많이 하고요. 그렇죠. 이제 예. 뭐 다른 건 하는데 다른 건 솔직히 이렇게 프로시저나 조금 어쩌 1년에 한두 그렇죠. 두세 개 바뀌지. 정책이라는 것이. 이민처럼 바뀌질 않으면서 제가 가정법 하길 참 잘했다. 이건 공부 그러니까 한 번 공부해 놓으면 꾸준히 써먹을 수 있는데 매번 맞습니다. 업데이트해야 별로 되는. 바뀌는 게 없어요. 뭐 패밀리 트러스트나 이런 것들도 별로 바뀌는 게 없어요. 그렇죠. 1년에 뭐 몇 개만 그렇죠. 공부해도 아니, 되는데 저는 이민은 그래, 뭐 정책이란- 에브리데이 봐야 네, 됩니다. 정책이라는 에브리데이. 것이 그렇게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빨리빨리. 우리 이민 정책은 아무래도 이제 네. 폴리틱 이게 정치적이다 보니까 또 민주당 공화당의 성향이 같은 게 아니라 또 틀리다 보니까 자주? 어떤 정부가 들어섰는지에 네. 따라서 그렇군요. 또 바뀌고 이렇게 많이 바꿔놓은 거를 네.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취임하면은 또 바꿔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걸 또 바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네.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그 웨이지가 높게 나오신 분들은 저희 네. 사무실을 포함해서 1월 4일 2021년 그러니까 기간을 많이 준 건 아니에요. 1월 4일 2021년 이전에 리디터미네이션 리퀘스트 하면 제 생각에 새로이 접수해도 되는데요. 새로이 접수하면 다시 3개월 반에서 4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제 생각에 높게 나온 거를 리디터미네이션을 보내면
조금 더 빨리 이전 그 월급으로 결정을 해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합법으로 계신 분들이 어쩌면 불법으로 계신 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이민 수속을 진행 중이거나 하는 분한테 다 해당 사항에 있는 중요한 결정이 이번 주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네, 네. 네. 혹시 아직까지 이 결정이 나온 걸 모르시고 조금은 실망을 하거나 이제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한국으로 뭐 이런 결정들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제가 그래서요 두 많이 달 동안 돌아가시겠어요. 상담을 또 많이 해줬을 거 아니겠어요. 예. 지속적으로 도와주던 사무실에도 다 연락해서 월급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다시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제가 많이 상담해드렸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두 달 그렇죠. 동안. 네. 그래서 제가 이 결정을 딱 보자마자 그 다음 날 담당자들 시켜서 저 혼자는 다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다시 규정이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전화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월급이 높아서 그냥 이렇게 단순한 노동직은 또 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패션 디자이너가 프로덕션 일도 어떻게 같이 하거든요. 인턴 들어서. 네네. 그럼 그 프로덕션 쪽에는 이렇게 단순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더를 받아서 오더를 필링하는 일이나 오더를 셀렉트하는 일이나 이런 클러리컬한 일 이런 것들도 프로덕션 쪽에서 인턴십하면서 하거든요. 제가 그 전에는 월급이 너무 올라서 7만 얼마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용주들이 어떤 잡이 그러면은 가능하냐고 저한테 여쭤봤을 때 제가 단순 노동직만이 가능하다. 월급이 너무 올라서 네.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었는데 다시 전화했죠. 옛날로 돌아갔으니 다시 패션 디자이너를 해도 됩니다. 아이고. 이전에는 이제 막 오로 필러 이런 걸로 하려고 했거든요. 월급 때문에 이제 고용주들은 안 도와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인턴들은 돌아가면은 또 되긴 해요. 근데 여기 있고 싶고 또 회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영주권 같이 가고 스폰서도 싶죠.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인재들은. 그래서 지금 이 결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H1 비자는요. 다른 규정이 또 지금 진행 중인데 그 규정은 아예 트럼프 행정부에서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이 H1의 이제 가장 중요한 텀이에요. 뭐가 전문적인 직업이냐 그거를 어떻게 지금 바꿔서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냐면은요. 전공이 한 가지 이상 필요한 잡은 더 이상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이 아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네. 그래서 한인들이 많이 우리가 신청하는 잡 중에 마켓 리서치 애널리스트 이런 잡들이 있어요. 약간 무역하고 이런 회사들은 마켓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그런 것들 시장 조사하는 연구조사원. 그런 예. 전문가들이죠. 네. 근데 그런 잡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전공이 경영학을 해도 되고 마케팅을 해도 되고 뭐 심지어는 뭐 통계학과, 스태티스틱스 이런 거를 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 마켓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저도 한 30년 가량 했기 때문에 한 3년 이전까지는 거의 다 항상 이런 전공을 하면은 H1 어플이 나왔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마켓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 다 이제 디나이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전공이랑 뭐 안 맞는다라는 이유였나 보죠.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또 질문서가 날라올 때 타 회사들도 이런 사람들을 쓰고 있다는 거를 다 뭐 여러 개를 이민국다 제출하는데 타 회사가 HR의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릴리즈를 하고 주냐고요. 그러니까 이민국의 질문 내용이 아예 답을 하기 어려운 것들로 많이 돼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네. 됐냐? 이것도 이제 너무 많은 마켓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디나이 받다 보니까 네.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클래스 액션 수준으로 이제 항소를 한 거예요. 네. 그럼 항소에서 누가 이겼냐? 플레인티프가 이겨서 결국은 이민국이 졌어요. 이민국이요. 이거는 네. 근거 없이 너무나 디나이를 한 그런 결과다라고 뭐가 나온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켓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디나이했던 사람들은 또 다시 이거를 어필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제가 soon after 규정을 바꿔버리더라고요. 잘 들려? 시퀀스로 봐서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 규정을 바꿔서 규정을 바꾸지 엄마 않으면 목소리 이제 잘 항소에서 들려? 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디나이할 근거가 목소리 없어졌잖아요. 잘 네네네. 들려? 최종 항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줄기차게 네? 이민국은 다 디나이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참 이쪽에서 아이고. 일 열심히 하시면서 이렇게 영주권과 관련돼서 신청하시고 하셨던 분들 마음고생이 많았네요. 좀 그러네요.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규정이 바뀐 거는 요번 법원 결정하고 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약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한국말로 왜 문과, 이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문과 쪽은 굉장히 H1을 받기가 지금 어려워진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의견 수렴 과정에 있는 H1 규정 바뀐 거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내년서부터는 이제 코타가
8만 5천이 있어요, 다 해서. 네. 근데 그 2만 개는 US 마스터 디그리 이상 있는 사람들이고 6만 5천은 나머지 모든 그룹이 합해서 이제 6만 5천에서 토탈 8만 5천인데 이거를 평소에 지난 한 4, 5년 제가 보면은 1년에 한 26만에서 27만이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쟁률이 거의 뭐 한 2.7대 1, 3대 1 가량 돼서 떨어진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다고 지금 의견 수렴 중이냐면 내년서부터는 월급 순으로 그냥 자르겠다. 월급 순으로요? 네, 월급이 오. 많은 사람으로 자르고 추첨이고 뭐고 안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가 이제 이민 변호사 협회 같은 데서도 이거는 너무 이것도 언리얼리스틱하다. 이것도 물론 지금 소송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군요. 약간 무리하게 이제 이렇게 반이민도 좋은데 US 월커를 보호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봐도 너무 급진적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내년에 H1은 지금 별일이 없으면 이렇게 시행할 예정인데 얼마나 빠른 또 소송이 이후로도 결정이 돼서 이거를 진짜 내년에 시행하게 될지 그 전에 지금처럼 또 법원에서 판결해서 시행하게 되지 않을지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도 계속 추후를 마니터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또 월급으로 자르면 그렇잖아요. 뭐 의사, 그러니까. 뭐 이런 덴티스트, 메디컬 닥터 이런 사람은 월급이 제가 봐도 12만 불에 다 20만 불 사이예요. 네, 네. 뭐 그런 사람들 다 받고. 그다음에 IT 계통, 뭐 AI 계통 이런 사람들도 월급이 저희가 이제 수속하다 보면은 좋은 회사 들어가면은 많이 높죠. 10만 불 이상 그쵸. 받는 사람 회사마다 많은데 다를 또 테고. 분야별로 월급이 높은 분야만 받고 연구직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소셜 쪽 이런 데 다 월급이 낮아요. 네. 뭐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러면 월급 순으로 하면은 어떤 일정한 분야는 아예 배제된다는 페어하지 않은 뜻이니까 것 같아요. 이것도 네. 아마 문제가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지금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10시 39분 향해 가고 있어요. 전하는 말씀 좀 듣고 돌아와서 시간이 많이 안 되겠는데요. 오늘도 다카랑 다카 드리머 얘기 다뤄주셔야 해주신다고 돼요. 그랬는데요. 네, 예, 아까 예. 중요한 거는 제가 썸머리 버전으로 네. 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오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입니다. 교통사고 직장상해 형사법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13386-5500번 이한산 탑법률그룹. 안녕하세요. 이한산 변호사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최대 보상을 약속하겠습니다. 13386-5500번 이한산 변호사. 써니사이드 장의사 대표 안광일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드신 가족분들에게 위로 말씀드립니다. 써니사이드 장의사는 현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례 문의 전화는 800-232-5023.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처럼 돕겠습니다. 써니사이드 장의사 800-232-5023 800-232-502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선택하십시오. 품질을.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미슐린, 구디어, 던롭도 파격 대세일합니다. 최고의 품질로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중고 타이어도 판매하고 일요일도 오픈합니다. 웨스턴과 피코 323-1235 323-1235. 마이더스 병원은 한국인들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모든 주름에 수술보다 더 좋다는 벨라빌로 팔자주름과 하안검을 치료했더니 친구보다 10살은 적어 보이고 우울증도 사라졌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친구들도 마이더스 성형외과 가서 기미, 잡티, 검버섯을 깨끗하게 없애고 왔대요. 모든 레이저도 50% 세일하고 보톡스도 유닛당 5불. 반영구 주름 제거 미국 1등 마이더스 성형외과 213-263-2556-714-522-5550.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질환 CSTP 골드로 회복하세요. 막히고 손상된 미세 혈관이 살아나고 피가 깨끗해질 때 몸속 구석구석까지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됩니다. 2분 기다려. 2분 심장, 기다려. 간, 2분. 콩팥, 전립선이 건강해지고 고혈압, 당뇨, 협심증, 지방간에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CSTP 골드 효과는 혈액 검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는 순자연이 좋습니다. GC 내추럴
714-870-7582.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이 안 돌아. 돈이 필요한데 말이야. 요즘은 급전이 필요하면 25년 전통 천사 골든 전당포로 가던데 5분 안에 해결해준대. 맞다. 타운의 최대 규모로 이자도 저렴하고 은행 대출보다 편리하다는 천사 골든 전당포가 있었지. 천사 골든 전당포 213-808 천사. 각종 귀금속 염가 판매, 매입과 저당은 천사 골든 전당포가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천사 골든 전당포 2824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하바드와 놀만디 213808 천사 808 천사. 당신의 또 다른 가족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이용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제인정 변호사님하고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다카 얘기 좀 다카에 해야죠. 대해서. 예. 네, 서머리 이거는 해주세요. 제가 어제도 혹시 이민국에서 바뀐 게 있나 그러고 웹사이트를 요즘에 날마다 들어가서 봤더니 네. 어제부로 그러니까 12월 7일 2020년부로 이민국이 이전에 11월 14일 2020년에 이거는 또 뉴욕에 또 이민국이 소송을 당해서 판사가 결정한 내용을 아직도 왜 시행 안 하느냐. 그리고 12월 4일 날 바로 이걸 시행하라. 그렇게 해서 결정한 내용이 제가 이민국에 날마다 요즘에 들어가서 찍어봤더니 그렇죠. 어제부로 이제 떴어요. 어제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전 결정은 그러니까 그 7월 28일 2020년에 지금 현재 국토안보부 장관 최드 울프가 발표한 내용은 그 전에 있는 다카는 신규는 안 되고 연장만 된다. 네. 연장을 해주되 그 전에는 월킹 퍼밋을 2년을 줬었거든요. 근데 1년만 준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퍼롤 비자라 그래서 다카에서 이민 신분은 불법이지만 다카에서 그 사전에 해외 나갔다 오는 허가서를 약간 유연하게 줬었는데 네. 그게 아주 익스트림하거나 아주 익셉셔널한 경우 아니고서는 이제 퍼롤 비자를 안 준다.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제 돼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전으로 돌려보내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대법원에서 결정은 금년 초에 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이 대법원 결정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시행을 했었는데 이거를 다시 이전으로 돌려보내라. 시행령을 발표하라. 그렇게 결정이 난 건 12월 4일입니다. 네. 그래서 3일 후인 12월 7일 날 이민국이 드디어 발표를 했어요. 네.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처음에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했던 날은 2012년 6월 15일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때 60일 이제 2달 후인 8월 15일서부터 접수를 받아준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때 기준이 다카 기준이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을 했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날은 2012년 6월 15일 기준입니다. 네. 네네.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었어야 되고 또 그때 기준으로 5년 이상을 미국에 거주했었어야 돼요. 5년 이상. 지금 시행하라는 거는 지금 이 기준으로 시행하라는 겁니다. 네. 오바마 행정명령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시행을 하라는 건데 그때 당시에 발표하기를 15세부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7살이었던 사람이 지금 8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그때는 제가 14살, 13살 이런 애들은 신청을 해줄 수 없었어요. 15세가 안 돼서. 15세가 안 돼서.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줄곧 새 거는 접수를 안 받아줬어요. 신규는 받지 않았죠. 네. 그래서 지금 12월 7일서부터니까 요번 주서부터 처음으로 신규를 받아주는 거예요. 신규를 받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뭐 한 6살 반, 7살이었던 사람이 지금 15세가 됐어요. 네. 부모님들도 어리니까 안 된다고 얘기 듣고 그냥 이렇게 또 간단하게 도와준 데 가면은 양식만 작성해 줬지 법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으신 다카 신청자들이 되게 많아요. 또 다카 신청자들이 15세면 뭐 중학교 다니고 이러니까 어리니까 또 부모님들이 대신한 경우가 되게 그렇죠.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바뀌어서 지금 재신청이 가능하니까 지금 일단은 지금도 만 15세는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신청을 그때가 하려면. 아니고 네, 지금 네. 지금 나이로. 그리고 2012년. 접수 나이 제한이 31세 미만이었어요. 그 31세 미만은 31세 생년월일 하루 전까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의 뭐 8년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여기다 8년 6개월 더하면 39세 6개월인 사람도 해당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런 오랜 세월 동안 법이 어떻게 다시 정식으로 바뀌지 않다 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다시 시행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폭의 사람이 신청한다는 거고 정부가 이렇게 에스티메이트 하기에는 대략 1.2 밀리언 정도가 자격이 있는데 네. 신청을 애초에 했던 건 한 87만 명이 했었고 네. 그다음에 갱신을 해서 지금까지 리뉴하고 있는 사람이 대략 70만 명 정도 된다니까 네, 네. 네. 제가 보면은 한 50만 명 플러스 그 사이에 나이가 이렇게 갭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네. 나이가 찬 아이들하고 또 옛날에 31살이 지금 39살 된 사람 네네네. 그 스코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접수할 수 있는 폭이 늘어서 어쩌면 숫자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중범죄나 경범도 3개 이상 있으면 이건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다카도 예. 네. 네네. 그 중에 특히 그 DUI 걸리신 분 네. 이런 분들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아예 자격이 없군요. 예. 네네, 아예 예, 다카를 예.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크리미널 기록은 뭐 안 만드시는 게 당연한 거고 네. 또 특히나 이민 사회에서 영주권도 취득 안 하고 또 시민권 취득 안 하신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기록이 안 생기도록.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요구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이제 고등학교를 나이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 나이인 사람은 무조건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가 있어야 돼. 아, 그래요? 네. 네네. 그럼 고등학교 졸업 못하고 뭐 11학년 때 자퇴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학교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네. 그러면 한국말로 하면 검정고시가 검정고시 있어요. 봐야죠. 네, 네. 네. 검정고시 봐서 GED 서티피킷을 받으면 되고 네네. 그럼 따지고 보면 지금 15세는 뭐 고등학교 졸업 안 했잖아요. 네. 그럼 학교에 재학 중인 성적표를 제출을 해서 앞으로 졸업할 거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갱신도 저희도 이제 다카 해준 분이 좀 되는데 그럼 갱신하니까 이제 1년밖에 안 나온 거죠. 근데 다시 하시면은 지금 이제 2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네. 그 저희 사무실에 도와준 케이스 중에 그 다카 하고 있는데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 공부하는데 이제 스터디 어브로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제 그 영국에 가서 뭐 이제 클래스를 들었고 옛날 같으면 이제 교환학생 같은 느낌이네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다카가 워낙에는 지금 막 이민 신분이 합법이 된 건 아니고 추방을 유예한 상태에서 스터디 어브로드에서 저희가 포롤 비자 받아서 영국에 가서 한 학기를 공부를 잘 하고 돌아온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많이 좀 유연해졌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전에 줬다가 안 줬어요. 또 이렇게 그런 거는 이제 이멀전시가 아니다. 근데 이제 다시 그렇게 좀 유연하게 주라고 바뀐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랑 관련돼 있는 게 네, 드리머라는 게 있는데 아, 많은 좀 분들은 헷갈려요. 예. 다카 네, 드리머. 많은 다카나 분들이 뭐 드리머. 드리머가 다카인가 뭐 다카가 드리머인가 이런데 드림은 드림이란 단어를 쓴 게 아니고요. 네. 워낙에 The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 Act 길죠. 근데 이 첫 자를 DREAM 이렇게 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드림이 된 거예요. 네네네. 한국말로 하면은 뭐 외국인 미성년자를 위한 뭐 발전이나 구제나 교육에 관한 법안 이렇게 긴 법안이에요. 네. 이 드림 법안하고 이제 드림 법안은 오늘은 시간은 부족하지만 한 가지 멘션하고 싶은 거는 지금 다카를 신청해서 어프로벌 됐던 사람은 드림 법안이 통과하면은 자동으로 드림 법안 안에 수혜자로 인정을 해준다는 규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따로 분리된 법안이 아니네요.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분리된 건데 네네. 이 수십만 명 된 거를 다시 하려면 제 생각에 행정적으로 굉장히 정부가 일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다카를 신청했던 사람의 퀄리피케이션이 똑같진 않고 거의 유사해. 거기에 인클루시브 포함돼 있어요. 네, 포함되어 워낙에 있군요. 네, 왜냐하면 드림 법안은 지금 법이 다 통과해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현재 가장 강력하게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드림 법안이 통과했다고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9년에 나와 있는 드림 법안은 지금 공화당의 린지 그레임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다음에 민주당의 일리노이의 딕 덜빈 두 양당이 약간 초당적으로 집어넣은 법안이라서 요 드림 아마 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만약에 취임을 하고 나면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이게 미국 법은 이렇습니다. 상원이 통과하면 법이 되는 게 아니고 하원안이 나오고 거기서 다시 절충안이 나와서 이게 상하원을 다 통과하면 대통령이 사인해야지 이제 법이 발효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내용 중에 제가 한두 가지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8년 동안 조건부 영주권을 줬다가 조건부를 해지하는 게 이제 주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법안은 17세 이전에 미국에 왔었어야 되고 4년을 거주했어야 되니까 16세 전후하고 5년 한 거는 약간 틀리잖아요. 예, 네. 다카하고 조금 다르죠. 근데 이거를 조건부를 해지해 줄 때 대학을 2년을 다녔거나 대학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군대 가서 2년을 밀리터리 서비스를 하거나 그것도 하기 싫으면은 3년 동안 풀타임을 일하라 이 얘기인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 법이 통과해서 이런 걸 시행하게 되면 커뮤니티 칼리지나 대학교에서 얼마나 수강을 하는 게 어려워지겠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손님들한테 조언하기는 이런 법이 통과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으니 미리미리 가서 수업을 군대 가기 싫으면 그냥 이 수업을 커뮤니티 칼리지나 이런 데서 2년 풀타임 트랜스크립을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AB 540이라 그래서 가주에는 10, 11, 12 이렇게 고등학교 3년을 미국에 졸업했으면 불법이지만 거주자 학비 혜택, 영주권자랑 시민권자랑 같은 학비 혜택을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그다음에 UC 계통학교, 시리 네. 칼리지에서 주고 있는데 이거는 네. 아신 분은 알고 모르시는 모르니까 부모님들이 모르시니까 자녀들도 당연히 모르고 막 모르죠. 이래요. 네. 그래서 AB 540 조항 때문에 거주작비를 내고 커뮤니티 칼리지, 시리 칼리지, UC 계통학교 다 갈 수 있으니까 혹시 공부가 미래가 안 보인다고 포기하는 학생들이나 그쵸. 몰라서 안 왔던 학생들은 제 생각에 미리미리 공부해서 학점을 따놓으면 이런 나중에 이런 법이 통과했을 때 드림법이, 조건이 예. 미리 돼서 이렇게 빨리 정식 영주권을 받을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네, 네. 공부를 미리미리 해놓으면. 네. 예. 와, 오늘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인정 변호사님이 진짜 이 다카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또 드림도 그렇고 조금 더 나중에도 또 한 번 더 다뤄봤으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다음에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인존 종합법률사무소는요. 전화번호 잠깐 안내해드리면 213-738-0928입니다. 213-738-0928로 문의하셔서 법률적인 자문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